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여러분의 물리쌤 오창석입니다. 자, 7강 행성의 운동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지 설명을 하고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자, 먼저 우리가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고하는 방식들이 바뀌어 왔는데, 자,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자, 이거를 먼저 알아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이제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규칙성을 발견을 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행성이 왜 움직여? 라고 하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뉴턴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자, 7강 행성의 운동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행성의 운동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 이거부터 이제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가지고 어디부터 좀 가볼까 하냐면, 자, 아주 먼 오래전, 자, 기원 전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기원 전.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은 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관측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너무너무 세상 살기가 어려우니까 뭐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냐면 이제 종교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종교에 의하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자,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신이 만들었고, 자, 신이 만든 인간이 사는 곳은 지구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렇죠.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주의 중심에 우리 지구가 있어야 돼요. 지구. 자, 그리고 보니까 내가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하늘이 움직이는 것 같아. 관찰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모든 천체들은 돌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천동설이라고 하죠. 이 천동설을 이제 믿고 있었어. 자, 그런데 자, 이 천동설의 문제점이, 이 당시 천동설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뭐가 있었냐면, 자, 지구에서 행성을 바라보면 이렇게만 움직여야 돼.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동해에서 서로 간다고 하는데, 자, 이걸 순행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만 가야 되는 게 정상이야. 만약에 이 모형이라고 하면.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녀석들이 나타났냐면 이렇게 잘 가다가 뺑글 돌아.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 자, 원래 방향과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역행이라고 불렀어. 역행현상. 야, 근데 기존에 있던 천동설 이 모형으로는 이 역행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내야 될까 하다가, 자, 약 2세기경에 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 묘안을 제시를 한 거야. 자, 어떤 묘안을 제시를 했냐? 이거 잘 봐봐요. 어떤 묘안을 제시했냐면, 자, 내가 한번 이 역행현상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설명해 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구가 중심에 있는 거는 맞아. 자, 그런데 자, 이제 행성을 어떻게 움직인다고 보면 되냐면, 자, 여기 궤도가 있는데 궤도의 중심을 두고, 자, 이렇게 동그란 또 원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 녀석의 이름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주전원이라고 부를 거야. 자, 무슨 원? 주전원. 자, 행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자, 이렇게 큰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또 주전원을 돌고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이 행성의 운동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겠죠? 아, 뭐가 설명되는 거야? 아, 똑바로 가는 것도 설명이 되고 거꾸로 가는 것도 설명이 되네. 야, 이거 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저서 알마게스트라는 책에 이제 땅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낸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나니까, 와, 이게 잘 맞아. 뭔가 내가 그동안 설명을 못했던 거를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자,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게 당시 이제 종교에서도, 우리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걸 지켜줬네.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이 움직임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경의 이제 성서의 기본 교리로 사용을 하자.
이제 우리 교황청이 이제 기본 교리로 사용하자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아주 매력적인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랑 그리고 뭐 나름의 관측 결과랑 좀 잘 부합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인연에 의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약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냐면 14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2세기면 한 뭐 100년대 한 이쯤이니까 한 140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고, 자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약간 의구심을 품었던 과학자들도 있었어. 뭐 이 당시 과학자라고 부르긴 그렇지만 뭐 이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의 문제가 뭐였냐? 자, 우리가 관측된 현상을 좀 아름답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주전원을 도입했더니 우주가 아주 강아지판이야. 자, 봐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있고, 자, 역행하는 모든 행성들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주전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주전원이 엄청 많아. 아주 강아지판이야, 이게 진짜. 이러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자, 우리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며. 그리고 우리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중심이라며. 자, 근데 신이 만약에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주전원을 도입해서?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이게 실제로 옳지 않다는 거를 우리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옳지 않기 때문에 약간 설명이 안 되는, 요 천동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약간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났어. 막 금성이 위상이 변한다던가 막 크기가 변하는 거, 막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어. 이거를 대체 어떻게 설명할까요? 고민하던 찰나에 자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뭐 재미있는 제안을 한번 해본 거야. 자, 님들, 자 보세요.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하니까 너무 계산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도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자,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 그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다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랬더니 진짜 그동안 계산이 너무 복잡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된 거야. 화성이 역행하는 현상도 설명이 되고, 금성이 위상이 변하는 것도 설명이 되고, 다 설명이 돼. 아주 깔끔하게. 자,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게 종교적이랑 잘 맞지 않죠. 지구가 움직인대. 이러면 이제 종교적으로 좀 옳지 않잖아. 이제 끌려가가지고, 교황청에 끌려가가지고 사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 이런 이상한 성서에, 신성에 위배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자, 그래가지고 코페르니쿠스 약간 좀 조심하는 입장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 저는 단지 수학적인 계산을 좀 용이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제시를 한 거지. 자, 이걸 이제 지동설 모형이라고 하는데, 지구가 움직이니까 이 모형을 제시를 한 거지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한번 끝났어. 자,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약간 좀 영감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누구냐? 바로 갈릴레오였어. 자, 갈릴레이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뭔가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왜냐면 수학을 되게 잘했거든요.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타당해. 자, 근데 이 지동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신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내 말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증거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뭐를 했냐? 자, 이 손재주가 괜찮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렌즈를 연마를 해가지고, 이 당시에도 망원경이 있었어. 근데 이거 가지고는 더 멀리 못 봐. 그러니까 자기가 막 망원경을 연마를 해가지고 더 성능이 뛰어난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자, 하늘을 관찰을 한 거야. 자, 그랬더니 뭐가 관찰이 되냐? 자, 여기 곡선이 있으면 원래는 이 천동설에 의하면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만 하거든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 자, 그런데 갈릴레이가 살 밤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발견됐냐?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녀석들이 있는 거야. 우린 이걸 이제 위성이라고 부르죠.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녀석들이 있는 거야. 이거 보세요.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꼭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어야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 이것이 지동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금성의 위상 변화도 망원경으로 아주 정밀하게 이제 측정을 한 거야. 자, 이거를 제가 근거로 듭니다. 뭐의 근거? 지동설의 근거로 듭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어디를 끌려갔죠? 그렇죠. 종교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됐죠. 근데 좀 불행 중 다행인 게 뭐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당시 이탈리아에서 되게 명망 높은 과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그래도 학문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청에서도 이 사람을 바로 사형을 때릴 수도 있지만 사형을 바로 시키진 않고 다시는 이 지동설을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가택연금에 이제 처하게 했죠. 이제 집에 갇히게 하는 거. 그래서 평생 거기서 살다가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네. 자, 이게 이제 지동설의 이제 이야기였어요. 천동설과 지동설. 이게 참 과학이라는 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지금 지동설이 맞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말을 이제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하지만 이 코페르니쿠스랑 갈릴레이가 계속해서 지동설에 대한 이제 좀 어필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겠죠. 자, 이제 거기에 활용 정적을 딱 찍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케플러예요. 요하네스 케플러.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별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 케플러에게는 아주 뭐 이제 스승이라고 얘기하기 좀 모호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뭐 이제 스승으로 좀 얘기를 하면, 자, 티코 브라헤라는 아주 관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티코 브라헤가 뭐를 잘했냐면, 자, 막 그 별들을 엄청나게 많이 관측을 한 거야. 눈도 엄청 좋았대. 맨눈으로 막 관측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별들을 관측을 해가지고 뭐를 모아놨냐면 막 온갖 행성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아놓은 거야. 행성의 거리부터 행성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 엄청나게 모아놨어.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케플러는 이제 스승이 죽으면서 이제 자기 자료가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제자한테 이제 주고 간 거야, 케플러한테. 그러니까 케플러 이 자료를 보고 이상하네? 좀 뭔가 규칙성이 살짝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거기에 막 숫자를 막 제곱도 해보고 세제곱도 해보고 하면서 어떤 행성의 움직임에 대한 규칙성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행성들이 생각보다 대충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움직였어. 왜 그러냐면 이 우주는 신이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케플러도. 되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네. 그래서 내가 행성의 움직임에 대한 3가지 규칙을 한번 이 스승의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 잘 봐. 이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케플러 법칙이라고 불러요.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좀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케플러는 진짜 막 그 골대 앞에서 서 있는 애들 있잖아. 골대 앞에서 잘 서 있다가 축구할 때 딱 공이 날라오면 그걸 딱 이제 탁 쳐가지고 이제 골을 넣은 거지. 결정력이 좋은 친구예요. 친구라고 하면 되지. 위대한 분이에요. 자, 이제 케플러가 그래서 이제 케플러 법칙을 이제 딱 정리해서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자, 이거 한번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자, 먼저 1법칙. 자, 1법칙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법칙은 뭐냐면 타원 궤도 법칙이라는 거야. 타원 궤도 법칙. 타원 궤도 법칙이 뭐예요? 자, 갈릴레이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지동설을 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인 형태가 뭐냐면 원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성들은 원을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중심이 하나인 원은 중심이 하나인 중심이 있고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의 집합, 그 원을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원으로 돌아야만 한다고. 하지만 케플러가 열심히 관측한 자료를 보니까 행성들이 굳이 원궤도로 돌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았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타원이라고 해가지고 요 궤도를 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타원이 뭔지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타원이 뭐냐면, 자, 원은 원인데 뭐 찌그러진 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두 초점 사이에 뭐 이렇게 점들의 거리가 같은 뭐 이거 얘기하는데 우리 뭐 그렇게 수학적으로까지 접근할 건 없고 그건 수학 시간에 배우고. 자, 타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원은 중심이 하나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야. 자, 그럼 가운데에 있던 중심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자, 이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같은 거리로 가야 되니까 초점이라고 불러요. 초점. 아, 중심이 찌부시키니까 이렇게 벌어진 거, 이걸 초점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찌부시키고 나니까 어떤 특성이 생기냐면, 봐봐, 얘를 이제 4등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4등분을 해보면, 자, 뭐가 생기냐? 두 개의 반지름이 생겨. 좀 특징적인 두 개의 반지름. 하나는 반지름이 긴 거, 하나는 반지름이 짧은 거.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 얘는 길잖아, 반지름이. 그래서 긴 반지름이라고 불러. 얘 반지름이 짧잖아. 그래서 짧은 반지름이라고 불러. 그리고 얘네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기호로 써가지고 뭐라고 쓸 거냐면 스몰 a라고 쓸 거고 얘는 스몰 b라고 한번 이제 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케플러는, 자, 이게 타원이야? 별거 없지? 자, 얘는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초점이라고 하고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타원인데, 자, 케플러가 말하는 일법칙은 뭐냐?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만, 이게 태양이야? 태양은 한 초점에 있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다. 아, 이게 바로 뭐다? 케플러 1법칙, 타원 궤도 법칙이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원을 돌 때랑 또 차이점이 뭐가 생기냐면, 봐봐요. 자,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니까, 자, 태양이랑 제일 가까울 때가 있어. 반면에 태양이랑 제일 멀 때가 있어. 자, 그래서 태양이랑 가장 가까울 때 행성이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근일점이라고 불러. 아하, 태양이랑 가깝구나. 그리고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원일점이라고 불러요. 원일점. 자, 이게 1법칙, 타원궤도 법칙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2법칙 한번 알아볼게요. 2법칙. 자, 2법칙은 뭐라고 부르냐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불러요. 일정 법칙. 면적 속도?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속도는 속도인데 면적 속도? 이게 대체 뭔 말이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케플러가 뭐를 보고선 이 법칙을 만들었냐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가, 자, 근일점 근처에 있을 때 이런 걸 관찰한 거야. 이런 특성을. 자, 행성이 근일점 근처에 있을 때는 속도가 빨라.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 원일점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행성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야. 뭐지? 근일점에서 속도가 빠르고 원일점에서 속도가 느리네. 이건 대체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라고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런 규칙성이 있었던 거야. 자, 어떤 규칙성이냐면요, 이거 한번 또 그려볼게. 자, 태양이랑 가까울 때, 자, 행성과 태양을 한번 이렇게 한번 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얘가 T라는 시간 동안
요 선이 쫙 쓸고 간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쫙 구해볼게요. 자, t라는 시간 동안 얘가 움직인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였어. 자, 이때 쓸고 간 면적을 S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쓸고 간 면적. 자, 그리고 이번에는 행성이 이제 멀리 있을 때, 자, 멀리 있을 때도, 자, 얘가 이제 쭉 하고 이제 쓸고 지나가겠죠? 자, 이 두 개 연결한 선이 쫙 이제 이동을 한 거야. 여기 왔어. 자, 그러면, 자, 같은 시간이야. 얘도 t초 동안, 얘도 t초 동안 쓸고 간 면적을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얘네 S2라고 할게요. 면적을 비교를 해봤더니, 자, 시간이 같으니까 뭐가 같더라는 것을 발견했냐면 두 개의 면적이 같더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아, 다시. 자, 시간이 같으면 쓸고 간, 자, 행성이 움직이는 시간이 같으면, 자,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요 선이 쓸고 간 면적이 어떻다? 같다. 자, 그러니까 즉 면적 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이제 규칙을 발견을 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까우면 빠르고 멀면 느리다라는 이제 규칙을 발견한 거지. 자, 이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에요. 어렵지 않죠? 가까우면 빠르고 멀면 느리다. 그걸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3법칙을 얘기해보면 얘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조화법칙이라고 불러요. 조화법칙.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케플러 같은 경우는 행성의 움직임을 뭐라고 설명했냐? 신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신이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당히 행성의 움직임이 간결하고 규칙적이고 조화로워야겠지. 자, 그래서 이름이 조화법칙이야. 자, 근데 이 조화법칙은 어떤 거를 내포하고 있냐면, 자, 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뭐라고 하죠? 공전주기라고 하죠. 자, 공전주기. 공전주기랑 뭐의 관계를 찾으려고 했냐면, 자, 요 타원의 긴 반지름과의 관계를 찾으려고 했어요. 뭐의 관계? 긴 반지름과의 관계. 뭐 거리와의 관계인데 거기 그 중에서도 긴 반지름. 자, 근데 어떤 규칙성을 발견을 했냐면 이게 공전주기랑 긴 반지름이랑 그냥 숫자만 보고 나면 별다른 규칙성이 안 보여.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트릭을 줬다고 하면 어떤 트릭을 줬냐? 자, 공전주기에는 한번 제곱을 해보고 긴 반지름에는 세제곱을 한번 해본 거야. 자,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비례하는 관계가 나타난 거야. 자, 그래서 t의 제곱은 뭐에 비례한다? a 3승에 비례한다. 자, 이런 규칙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례 함수로 k를 붙여서 자, 이렇게 조화롭게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조화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진짜 케플러 법칙이 정말 완벽하고, 자, 이제 기동설에 진짜 활용 정점을 탁 찍은 것 같아. 완성됐습니다. 이제 행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모두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케플러 법칙에도 문제점이 있었어. 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라고 하면, 야, 그러면 봐봐, 행성들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왜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왜?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케플러가 이 왜라는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자, 이거를 밝혀낸 과학자가 있었어. 바로 그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좀 싫어할 수도 있는 막 미적분도 만들고 뉴턴의 운동법칙도 만들고 막 그 사람 바로 누구죠? 벌써 말해버렸네. 뉴턴이죠. 자, 이 뉴턴이 이제 만들었는데, 자, 뉴턴은 나는 그 이유를 알아요. 행성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 그 뉴턴이 이제
대학에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도 지금 학교에 등교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자, 근데 뉴턴도 이 당시에 그 영국 전역에 이제 흑사병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흑사병이 퍼지니까 이 당시에도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학교를 다 이제 휴교를 해버린 거야. 자, 그래가지고 뉴턴 저 대학에 가서 이제 새내기 막 이제 놀고 싶어. 거기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막 잔디밭에 오순도순 앉아서 책도 읽고 놀고 싶어. 자, 그런데 학교가 이제 휴교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고향집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같았으면 이제 뭐랄까, 누워서 이제 쉬면서 요양도 하고 할 텐데, 뉴턴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중력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중력 법칙은 뭐냐? 자, 내가 잘 봤더니 뭐 사과, 우리 그런 일화 있죠. 막 누워 있다가 사과가 턱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 근데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하진 않았겠죠. 자, 근데 뭔가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만 할 것 같아. 자,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질량을 가진 물체, 질량이 라지 M이랑 질량이 스몰 M, 뭐 이런 사과가 있다고 하면 얘네가 서로 끌어당기는 이유는 뭐가 있냐? 바로 둘 사이에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해본 거야. 자, 두 개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이런 중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중력은 대체 크기가 어떻게 될까? 자, 요걸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중력의 크기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중력은, 자, 제가 잘 보니까 규칙성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규칙성이냐? 자, 이 두 녀석의 질량에 일단 곱의 비례를 해요. 이 두 녀석 질량의 곱의 비례를 해요. 그럼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에 비례를 한다고? 뭐에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두 녀석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힘이 약해져. 근데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니라 역제곱, 이렇게 제곱이라고 하죠.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는 거예요. 거리의 제곱에.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점점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지겠죠. 효과가. 자, 그리고 이거에 숫자를 잘 끼워 맞추기 위해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 중력 상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중력 법칙이에요. 짜잔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 뭐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요거를 가지고 뭐를 설명할 수 있냐? 바로 행성들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요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자, 봐봐. 이게 실제로 뉴턴이 했던 사고 실험인데, 이제 프린키피아라는 뉴턴의 그 위대한 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이런 설명이 있는데, 자, 요거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구에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대포를 쏠 건데, 만약에 중력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대포를 뿅 쏘면 우주 밖으로 나갈 거예요. 이게 만약 중력이 없는 경우에요. 중력이 없는 경우에는 뿅 하고 나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력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내가 일단 포를 뻥 쏠 거야. 그럼 얘가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겠지. 떨어지는 거예요. 좀 더 세게 쏴볼까? 그러면 요래서 좀 더 멀리 나가겠지. 자, 근데 내가 진짜 더 세게 쏘면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는데 지구도 둥그니까 이렇게 돼서 나한테 돌아올 거예요. 마치 모의 운동이랑 비슷하죠? 우리 위성의 운동, 행성의 운동과 유사하죠? 어떤 것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 자, 그럼 더 세게 쏘면 어떻게 될까? 이런 타원 궤도를 그리는 애도 나타날 거야. 자, 내가 어떤 속도로 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궤도가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행성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유를 말해줄게. 케플러, 당신은 얘기하지 못했죠? 전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 중력 때문에 우리 행성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행성의 움직임을 우린 단순하게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 진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우리 뉴턴 덕분에. 그래서 우리 교과서 분량이 많이 늘어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성의 운동에 대한 내용을 쭉 알아봤어요. 너무 긴 대장정을 했는데, 요 행성의 운동에 대한 내용은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 뉴턴의 법칙으로 케플러 법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뉴턴 법칙을 가지고선 인공위성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측할 수 없을까? 자, 이것까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